우리 흔히 만나는 경우에요. 자기가 이제 임원이었으니까 대화를 주도하는 거죠. 세상은 전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지시하는 거죠. 자기가 잘났다는 거죠. 개뿔도 모르면서.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직장 생활을 25년 하고 퇴직 4년 차에 접어든 황재단입니다. 정확히 50대 중반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금융회사를 다녔었고, 좀 오래 다닐 거 생각을 했는데, 인사 승진에 대한 불합리성을 발견해가 가진 제가 퇴사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뜻하지 않게 이제 프루덴셜이라는 데서 영업을 하게 됐고요. 거기서도 잘 다니다가, 지점장이나 본부장의 어떤 불안 처사, 이런 것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또 이제 몇 군데를 직장을 하다가 2020년 6월 30일 날 이제 직장을 마지막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한 대여섯 번 옮긴 것 같습니다. 좀 좋은 이야기인데 제가 갑자기 책을 쓰게 돼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관련해서 컨설팅이 밀려와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전에 고시원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고시원 창업 비법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시청도 늘어나고 책 자체가 새로운 컨텐츠다 보니까 굉장한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6년 징크스가 있는데요. 처음에 직장 다니다가 6년에 퇴직하고 또 그 다음에 6년에 퇴직하고 거의 그런 징크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쾌한 퇴사는 사실은 없죠. 우리가 그렇지 유쾌한 퇴사할 일이 없고요. 마지막 퇴사가 유쾌한 퇴사였고요. 그전에는 제가 좀 젊을 때 흔히 이야기하는 정의감이 좀 강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 간에 유대관계 약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불의를 좀 못 보는 편이라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나고 보면 다 후회되는 게 맞겠죠. 근데 저는 과거에 대해 좀 연연한 편은 아니에요. 그 대사 자체가 제가 결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후회스럽고 굉장히 많은 시간, 경제적인 고통이 따르더라도 제 스스로 받아들인 편입니다. 근데 사실은 2006년도 퇴사할 때는 굉장히 좀 많이 아팠었어요. 믿었던 분, 제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속된 편으로 욱해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좀 많이 아팠어요. 그때는 제가 프루덴셜에서 라이프 플래너로 활동을 할 시기였는데요. 좀 잘 나갔었어요. 여러모로. 그래서 실적도 좋고 해가지고 연봉도 좋았는데, 프루덴셜이라는 조직도 그렇고, 보험회사들은 지점장이 있고, 이제 부지점장이 있고, 이제 LP 영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부지점장 하다가 잘하면 지점장을 새로 나가게 돼요. 그런 게 당연하겠죠. 그러면 이제 영업하는 분들도 이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저를 많이 도와준 부지점장님 따라가고 싶었는데, 지점장님 보내주지 않아가지고 사실 조금 서로가 트러블이 있었어요. 약속 어긴 거죠. 본인의 실적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회사에 스카우트 해가면서 퇴사를 하게 됐을 때가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이제 첫 번째 직장은 흔히 이야기하는 갑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어릴 수도 있고, 제법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면서 제 자신을 이제 돌아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과정들을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실패하지 않는 사업들, 퇴직, 퇴사 후 이제 은퇴 생활들,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미리 할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승진에 대한 불합리함.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아파 찬스를 쓴 친구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고 인사부라든지 문화에 대해서 느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본부장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부분에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고요. 세 번째 부분들은 거짓말이라는 부분이요.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내용과 다른 그런 부분들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적응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사람을 믿은 것에 대한 시스템을 믿은 것에 대한 배신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첫 직장은 대학 병원 계열 회사였는데 여기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회사였고요. 두 번째 프루덴셜 회사 같은 미국 회사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유분방한 회사였고요. 세 번째, 네 번째에서는 크지는 않은 회사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수직적인 조직. 내 마지막 직장은 이제 회장님 모셔다 보니까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이야기하면 권위주의 이런 거 아닐까요? 수직적인 문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딱 두 가지 같아요.
한 가지 너무 잘났어. 한 가지는 너무 못났어인 것 같아요. 너무 잘나면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에게 만족도 떨어지기 때문에 비전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더 좋은 데라고 하게 됐죠. 물론 그 퇴사 자체가 더 좋은 데로 미래가 좋은 쪽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 케이스가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적응을 너무 못해가지고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요? 근데 빨리 나가는 분들이 더 빨리 자리 잡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직장 들어갔을 때 이제 IMF가 터졌잖아요. 97년도에 그쵸? 그때 정권에서는 40%가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대리급 이상 거의 다 명퇴를 당했고, 명퇴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퇴직금을 안 줬으니까요. 근데 먼저 나간 분들이 또 먼저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나간다 해서 실패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무조건 나가서 부닥치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온다 해가지고 이직도 쉽지 않고요. 그 창업을 한다고 지금은 좋은 아이템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다 금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 자기 자본을 할 수 있는 것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세상을 모르시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준비는 사람에 대한 공부 같아요. 직장인분들은 외부의 사람들을 모르잖아요. 그냥 믿고 쏟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책으로 먼저 이제 사실은 뭐 사람에 대한 그런 공부 심리라든지 이런 공부 그리고 대학 공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실제로 또 요즘 유튜브라는 채널 좋은 것도 많으니까 그 실제로 또 그런 사례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실제 또 자영업을 하는 분들 만나가지고 선후배 만나가지고 뭐 사람 대하는 거라든지 어떻게 상황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런 공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회사 사람들은 서로가 뭐 크게 피해를 줄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엮이는 건 없잖아요. 근데 사연을 오면은 그 제3자 입장에서는 저에 대해서 뭔가 이득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쓰겠죠. 쉽게 하면은 뭐 좋게 대해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허풍을 친다든지 뭐 사기를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우리는 구별을 하지 못하겠죠. 그쵸? 그 부분이겠죠. 또 뭐 쉽게 하면 다른 고시원 뭐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그거를 흔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뭐 고시원은 안에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에 다 차 있다. 여기 뭐 방 뭐 하나당 뭐 50만 원 판다. 이런 식의 이제 크게 허풍을 치면은 과대하게 그걸 말을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인수했을 때 크게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실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만나는 대상이 이제 관계 자체가 회사는 수평이기 때문에 갑을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사회에서 만나는 관계는 사실은 갑을 관계 생길 수도 있거든요.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자영업을 하게 되면은 프랜차이즈가 있다면 거기는 뭐 흔히 뭐 뭐 이런 뭐 제가 좀 이야기하고 그러지만은 정말로 거기는 갑이잖아요. 우리는 모든 걸 사용해야 되는 을이고요. 근데 이제 실제 돈 버는 거는 사실은 이제 갑이 다 가져가야 되는 그런 구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고시원을 하다 보면 고시원은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사실은 건물주가 갑이잖아요. 근데 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갑이라는 게 원하는 만큼 임대료를 올릴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예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하고 이제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700만 원 월세를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해서 대금을 치르겠는데 갑자기 이제 건물주가 월세를 850 올리겠다. 그럼 정말 황당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런 인간들 사실은 생각보다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저는 사실은 뭐, 요 지역적인 어떤 표현을 좀 조심스럽지만은, 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이제 건물주들이 사실 그런 게 좀 많습니다. 뭐, 그런 거 만나면 기분 진짜 심하죠. 정말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말도 안 되는. 근데 그거는 사회에서는 너무나 평범한 사례들이에요. 처음 나온 분들 막 법을 찾고 그러지만 법찬도 해결될 일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욕하죠. 뭐 이런 뭐가 둘이 흐르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고 사실 근데 현실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그만하는지 둘밖에 없겠죠. 그게 현실이죠.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잘 나간다고 해서 계속 잘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갈 때 미리 퇴직한 선배님들이 가가지고 인생 조언을 구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네요. 건강이겠죠, 뭐. 그쵸? 건강이고, 두 번째는, 나의 수준을 낮춰야 된다는 거. 그쵸?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하면 어깨 힘 빼고 놓으세요. 현재 꼭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다양한 방법, 다양한 쪽으로 모션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는 자격증 따서 뭐 하는 거는 크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뭐, 너무 많은 분들이 경쟁률 높고, 실 돈도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발 좀 그 안에 있는 그 생각들 좀 버리고 나오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자기는 뭐 부장이었니, 뭐 임원이었니, 말도 안 되는. 그 대기업이니까 자기 회사가 보호를 해줬으니까 자기 부장이고 임원이 나오면은요, 대표이사 했더라도 사람 취급 안 해줘요. 사람 취급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대화도 안 되는데. 그런 걸 좀 버리고 오면 좋겠고요. 그래 내가 왕년에 뭐 라떼 때문에 내가 뭐 1,000만원을 번, 1억을 버렸니 그런 이야기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일에 감사하고 사실 소울거리를 얻을 수 있다면은 그것도 새로운 직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걸 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버리는 연습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 나와서 힘 빼는데 2년 걸린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걸 줄이는 만큼 또 빨리 이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너무 많은 노동을 하는 거는 원치는 않아요. 결국 궁극적으로 건강을 잃으면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드네요. 아니 뭐 아주 쉬워요. 사례도 아니고 그냥 간단해요. 우리 흔히 만나는 경우에요. 말을 대화를 시작하면 자기가 이제 임원이었으니까 자기가 대화를 주도하는 거죠. 전혀 세상과 전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회사에서는 할 법한 이야기를 직원인데 할 법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 왕따 당하겠죠. 그런 사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분도 2년 걸려요. 아니 자기가 지시하는 거죠. 자기가 잘났다는 거죠. 개뿔도 모르면서. 제일 무시 당하는 사례들이 그런 사례들이에요. 제 친구가 이제 퇴직하고 나와서 저를 찾아왔어요. 뭐 그러면서 뭐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힘이 안 빠져가지고요.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아주 뭐 자기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뭐 L그룹의 뭐 전무이사였는데 뭐 직원이 뭐 3,000명이 있었는데 연봉이 얼마인데 이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는 그걸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걸 할 거다. 그리고 자기는 그 임원했기 때문에 충분히 뭐 회사에서 뭐 뭘 밀어줄 거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도 가짜나가지고요. 뭐 저희들 볼 때는 그 웃기는 친구죠. 어떻게 보면 뭐 꼭 친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누구라도 똑같은 이야기 할 건데 그렇죠. 한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얼굴도 많이 상하고 힘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 사이에 좀 당했나 봐요. 뭐 돈도 안 되고 이제 매일 뭐 큰 거 할 거라는 소리만 듣고 쫓아다녔겠지. 그리고 누가 퇴사한 사람인데 요즘에 뭐 도와줍니까? 그렇죠? 챙길 식구들도 많은데 회사가.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조금씩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한 2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이제서 이제 뭐 완전히 뭐 진짜로 뭐 흔히 하기에는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받으면서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친구가 잘 된지 못 된지 모르겠지만은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자체만 하더라도 그 친구는 계속 좋아질 만 남았겠죠. 왜냐면은 회사에서 임원을 달았다는 이야기 자체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거든, 사실은요. 능력이 없이 임원을 달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적응하면 또 잘할 수 있겠죠. 저는 그 친구를 응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오실 때 힘 좀 빼고 나오시고, 그리고 겸손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마다 다른데요. 뭐, 오래 가는 분들 3년, 5년도 받고요. 그리고 또 빨리 빠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성격이나 성향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개인의 마인드가 아닐까 싶어. 아, 참. 한 번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 이제 뭐, O그룹에서 상무이사님 하신 분이 이제 저희 창업회가 지금 잘하고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뭐, 힘이 없이 왔던 것 같아요. 특이한 케이스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부터 잘 하시더라고요. 그 케이스 있는 것 같고,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좀 힘이 그거에 왔는데, 실제 퇴직할 때 되니까 이제 미리 이제 경험한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또 바로바로 힘이 또 빠지더라고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대전에 다른 데를 창업을 다시 했고요. 방이 이제 56개인 원룸형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프로페셔널 다이어트 사실 그때 고시원을 처음 접하게 됐었어요. 싱가포르로 이민 가게 된 고객님께서 한 3억 정도 돈이 있는데 이걸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아이템을 찾다가 그 당시에 고시원을 찾게 됐고, 그때 중개사를 통해서 신축하고 있는 고시원을 제가 차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동식에 운영하는 걸 봤었고요. 그리고 있고 있다가 2019년도 때 아주 친한 형님께서 고시원 상가를 이제 매입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도움을 주게 됐고, 그리고 그 형님하고 의기투합이 돼서 우리가 그러면은 고시원도 한번 운영해보자 이런 제안이 있어서 제가 실제 작업을 했었고요. 자본은 그 선배님이 되시고 제가 운영하는 걸 해서 직장 다니면서 고시원을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 중요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첫 번째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이제 제가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진입의 장벽이 높아야 된다는 거. 진입 장벽이 높아야 다른 분이 못 들어오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고시원은 주거입니다. 주거기 때문에 고시원은 신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는 고시원이 쉽게 말해 공급이 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 되겠죠. 세 번째, 안정적으로 월 수익이 발생해야 된다. 네 번째는 노동시간이 적어야 된다. 제가 직장 다니고 있고, 마지막은 시스템이 가능해야 되겠다. 그리고 추가한다 그러면은 제가 원할 때 엑시트가 용이했으면 좋겠다는 조건을 맞춰서 제가 찾은 게 고시원 창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시원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익성도 같이 받고요. 공부할 책이라든지 아무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몸으로 부닥쳐가 시행착오를 하는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책이 나오고 이제 유튜브도 있고 정보들이 있겠지만은 그 당시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고시원 치면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고시원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을 통해 그냥 주면은 계약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시원 방을 열었을 때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하는 방을 구경하실 수도 있어요. 무슨 상상할지 모르겠지만은 절반은 뭐 소주병이나 맥주병으로 있고요. 또 절반은 뭐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들로 채워지는 방을 구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거의 기겁하실 거예요. 고시원은 방이 보통은 한 2평이 안 돼요. 그러면 화장실 포함이기 때문에 실제로 1.3평 정도 될까요? 그러면은 그 안에 청소를 안 하면, 그리고 버리지 않으면은, 쌓이기만 하면은, 몇 개월 쌓이면은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술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소주, 맥주, 그런 병들이 쌓일 수 있고요. 쓰레기들도 안 버리면은 많이 쌓이겠죠. 냄새는 당연히 날 거고요. 어떤 원장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반 도주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넉넉한 분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숫자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극소수지만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못 내니까 짐을 놔두고 그냥 훌훌 혼자 떠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유유히. 우리가 야반 도주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어떤 사례에 있을 수 있냐 그러면은 뭐 제일 힘든 게 공실이 아닐까요? 우리가 어차피 방이 있는데 방이 안 차면은 소득이 안 되는 거니까 그 문의가 없고 방이 나가기만 할 때는 좀 자영업자, 모든 자영업 똑같겠지만은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수없이 다양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대학생들, 그리고 경력 단절려서 그 주부, 그리고 흔히 뭐 유명한 S전자, 뭐 L전자, 뭐 H자동차 등 현재 직장 좋은 데 다니고 있지만 언제든지 제가 그만둘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금융권 말할 것도 없고 미리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이 오기도 하고요. 그 실제로 이 케이스 꽤 많은데 50대 정도 해가지고 뭐 조기퇴직인지 자발퇴직인지 뭐 명퇴직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찾아오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남편이 언제 흔히 이야기하는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는 분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시면 됩니다. 재직하고 있는 분은 조금 여유가 있겠죠, 그렇죠? 좀 더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퇴직하고 바로 오는 분들보다는 좀 다른 걸 경험하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더 절실하죠. 더 절실하고 그때는 조금 어깨 힘이 좀 빠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현실 감각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앞으로 계획은 또 뭘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좀 시간적 여유가 생겨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건강도 지켜야 될 것 같고
또 소일거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꼭 돈만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한 곳에 머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변화 자체가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물이 흘러가다시피 좀 맡기다 보면은 생각보다 자기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면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당신의 미래를 응원합니다.